멀어도 바래다 준다고요. 오빠들이 처음에는 남자네 집 파주, 여자네 집 막 남양주. 그래도 바래다 줘요. 오빠 들어가세요. 그래도 오빠 괜찮다고. 오빠 괜찮다고. 운전이 취미라고. 하루에 500km씩 해 나는. 오빠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뭐 제정신이 없겠어요? 오빠 결혼하고 계속 잘해줘요? 편해요? 원래대로 돌아가죠. 오빠 이제 도파민 안 나오거든요.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여성분들이 한번 손들어 주세요. 나는 자라면서 우리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벌써 어이없다는 웃음이 나오네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렴. 이라는 말을 아니면 그런 스타일의 말을 들은 여성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애비 같은 놈을 만나기만 하면 뭐를 분지르겠다고요? 다리 몽댕이 삽창이 나오네요. 너희 아빠 같은 놈을 만나면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겠다. 아니면 엄마 사는 거 안 보이냐? 라는 얘기를 들으신 여성들은 손을 드지 말고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제가 맞춤형으로 강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른쪽 눈을 이렇게 해주세요. 나 그런 비슷한 얘기 솔직히 들었다. 솔직히 진정성 있게요. 에? 그래야지 강의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쪽 눈을 한 번만 해주세요. 사인을. 하나, 둘, 셋. 지금 순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셔요?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자, 제 생각에는 그게 폐라는 겁니다. 폐. 에? 아들이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좋은 폐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남자는 여자에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엄마가 차 타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는 모습이요? 문을 사실은 열어주는 척만 해도 돼요. 힘은 엄마가 더 세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기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자라면 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저거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응? 저거는 이벤트가 아니고 사람의 일상이구나. 패는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패를 받았는지를 오늘 가족에 대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현재 결혼하신 분으로서 이 강연에 참석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결혼했다. 내리시고요. 얼굴로 봐선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삶 자체는 다 어려운 거니까요. 다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죠?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봐야 할까요? 에? 그렇죠. 근데 부모님을 각자 보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함께 나오셔서 부모님이 어떤 사이이신지를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성분들 정말 강력 추천이에요. 오빠만 보지 마세요. 에? 오빠가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에? 오빠 호르몬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죽어요, 오빠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한번 만나자고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을 한번 꼭 뵈야 될 것 같아요. 사이는 어떠신지 꼭 한번 이렇게 보시고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의 뭐 재력, 학력 이런 거는 2순위, 3순위, 4순위고 부모님이 사이가 어떠신지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왜냐? 사람이 받은 것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스톱에서는 패가 안 좋잖아요. 그럼 얼른 죽는다고요. 예? 저는 이번 게임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죽는다고요. 근데 자, 두 번째. 패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패가 안 좋은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게임은 정말 이제 가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두 번째 게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략과 전술을 잘 써서 내가 잘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를 먼저 먹어야 할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패 좋다고 반드시 다 따지는 않아요. 패가 좀 좋지 않은데도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요소. 구체적으로 패와 두 번째 어떻게 이 가족과 인간관계, 연애와 가족에 대한 것을 운영할지 소개할게요. 자, 만약에 이런 오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정말 만나기 싫어요. 그리고 엄마도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런 여성이 결혼은 꼭 빨리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남편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 아빠를 닮았어요. 그러면 이 딸은 충격에 충격을 받아요. 자,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팩트의 충격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때까지 20년, 30년 살면서 아빠는 왜 저래? 라는 것의 충격을 같이 받는 거죠. 네. 그거 하나를 보고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요만큼만 실수를 해도 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요. 자기야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될걸? 왜 그래?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잘해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잘해주는 게 불안한 거예요. 오빠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오빠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대사를 치죠. 오빠,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 왠지 불안해. 이게 깨질 것 같아. 그래서 행복할 땐 불안해요. 깨질까 봐. 그러다 깨지잖아요. 그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 팔자에 없이 요즘에 너무 잘 되더라 했지.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어야 돼. 그리고는 자꾸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남자를 더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격해도 너 나 찾아올 거야? 나 더 공격할 거야. 그리고 나 동굴로 더 들어갈 거야. 빨리 나 찾아와. 그리고 동굴로 찾아오잖아요. 그럼 박쥐를 내보내요. 물어! 그리고 자기는 더 동굴 뒤로 더 들어가요. 그리고 왜 안 와? 동굴로 들어오라고. 요런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을 자꾸 하는 거죠. 자, 요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거예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에? 아빠가 너무 잘해줬어요, 나한테. 그래서 이 딸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지. 근데 안타깝지만 아빠 같은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아빠 같은 사람은 쉽지 않아요. 아빠가 딸에게 해주는 거하고요,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해주는 거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거든요. 엄마 아빠는 계속 아이고 우리 딸 예쁘다. 우리 딸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래서 어느 날 여대 가봐요. 본인이 예뻐요 안 예뻐요? 구려. 자기가 엄청 구리거든요. 구려. 또 허벅지 터져. 엄마는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챙겨 먹고 가. 너 챙겨 먹고 가. 너 요즘 자꾸 여여. 너 엄마 너무 속상해. 너 요즘 너 70kg로 떨어져. 너 우리 딸 엄마 너무 속 아파. 너 엄마 왜 그러셨을까요? 딸을 사회에 매장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엄마가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사랑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랑이 있으니까 살이 야여 보이고, 막 이렇게 막 짠해 보이고,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연애로 들어가잖아요. 연애로 들어가면 근본적 존재의 관계성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한 만큼대로 남자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엔 당연히 외모죠. 그렇죠? 남자가 여자분을 처음 볼 때 뭐 본다고 생각하세요? 영혼? 영혼 볼 것 같아요. 영혼? 영혼 잘 안 봐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냐고요. 심령술사에 심령 지금 미팅하러 나와서 영혼 봅니까 지금? 뭐 비전 같은 거 볼 거. 이런 비전 안 봐요. 비전을 왜 보냐고요. 비전. 그거 왜 보냐고요. 뭐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저쪽이에요. 제일 먼저 뭘 봐요? 외모. 구체적으로 얼굴. 이제 어떤 방송에 갔더니 몸이라고 했는데 몸은 아니고요. 몸매를 보죠. 몸은 좀 아니죠. 자 얼굴하고 몸매 솔직히 딱 본다고요. 네? 그걸 딱 보고 우와 속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솔직히요. 막 딱 소개팅 가지고 우와 장난 아니시다. 우와 장난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야 장난치는 거야 뭐야? 뭐 개그맨이야 이거 뭐?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계속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쁘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안 예쁘면 가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뭔가 처음에 예뻐서 시작을 했어요. 에? 여자를 막 사랑하고 막 데려다 주고 막 이런다고요. 처음에 다 그러잖아요. 막 집 멀어도 바래다 준다고요. 오빠들이 처음에는. 남자네 집 파주, 여자네 집 막 남양주. 그래도 바래다 줘요. 오빠 들어가세요. 그래도 오빠 괜찮다고. 오빠 괜찮다고. 운전이 취미라고. 하루에 500km 시켜요 나는. 오빠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뭐 제정신이 없겠어요. 오빠 결혼하고 계속 잘해줘요 편해요? 원래대로 돌아가죠. 오빠 이제 도파민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피곤하다. 오빠 나 밤에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야 네가 사지가 멀쩡한데. 야 요즘 지금 버스 장난 아니야. 너 타요 버스 타볼래? 타요 버스? 타요 하라고. 타요 해가지고 좋잖아. 너 지금 멀쩡하다고 너 지금. 넌 그리고 좀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서 뛰어. 너 지금 장난 심하다고 너 진짜 개그맨 시험 보려고 그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예전에는 막 아유 막 내가 데리러 갈게 막 그러다가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여자는 되게 시크해서 남자가 변한 걸 되게 빨리 알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오빠 변했어. 오빠 변했다고. 그럼 대부분의 남자가 인정해요? 아 내가 변했구나. 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함께 타요 버스 탈래? 그러지 않죠. 변한 걸 인정하는 남자는 잘 변하지도 않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왜 사람은 처음에 열정적이었다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 대한 사랑을 점점 믿지 않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 다 필요 없어. 완전 커리어 우먼이야. 그럼 이제 커플들 막 재밌게 사귀는 커플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좋다. 언니 얘기 들어.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해. 앞으로 딱 6개월이야. 있을 때 즐겨. 언니 얘기 금방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에 대해서 엄청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적인 여성이나 남성에게는 또 어떤 사람이 호감을 갖기는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남자는 우리 아빠처럼 나는 살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보면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에게 하듯이 자기도 자기 와이프에게 꽤나 많이 하고 있는 걸까요? 남자는 그런 자신을 볼 때 상당히 자괴감을 가져요. 왜냐?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가 어렸을 적 수십 년을 봤던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네. 아빠가 엄마에게 되게 무례하게 대하네. 아빠가 엄마에게 왜 저렇게 친절하지 않고 매너가 없고 예의를 안 지키는 거지? 난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걸 수백 번 봤는데 자기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자괴감, 자책감,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함께 몰려들어서 오히려 더 미안해서 못 나가는 게 있어요. 네. 남자가 여자에게 미안해도 미안해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또 부부끼리 뭐 고맙지만 고맙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부부끼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형사처벌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린다. 그건 합의가 안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란 대부분의 남성들은 미안하다, 고맙다, 뭐 사랑한다 이런 건 너무 어렵고요. 그런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희망은 없는 걸까요? 전 짧게나마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여러분의 구체적 질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만약 내가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에게서 관계에 좋은 유산을 받지 못했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매우 안 좋은 장면을 많이 봤구나.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남한테 막 상처 줘요. 그리고는 남들이 뭐라고 하면 되게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나 완전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도라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기도 있다고 확신한다고요. 자,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수학적인 해석이에요. 자, 왜냐?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좀 안 좋은 유산을 받았구나. 그래도 내가 소중한 것에는 변함이 없어. 우리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상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안 좋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면 고로 나는 소중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진짜 명품 백을 들 때는 왠지 느낌이 어떻게 돼요? 업된다고요. 프랑스 그 채널을 들 때는 워킹 자체가 채널. 그리고 봉지 들 때는 그냥이에요. 봉지. 봉지. 매직으로 상표나 써야지. 진짜. 자, 그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브랜드의 이미지하고 자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소중해. 그러니까 아주 고급 스포츠카를 타는 일부 젊은 남성들을 보면 항상 손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내릴 때도 이렇게 삑삑. 그냥 이렇게 삑삑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 그거 확인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출신 학교와 우리의 사는 지역과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우리를 연관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소중합니다. 어느 날 정말 사람이 좋은 배움을 얻으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는 매우 소중하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강연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도 여러분이 소중하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혹여나 우리가 그런 삶에 안 좋은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던 대로 보통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대하듯이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빠하고 엄마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 사회가 나를 대해줬던 얼굴 표정, 목소리, 스킨십, 말투, 이런 시선들, 이런 것으로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죠. 그래서 관계가 이제 끝나도 자기가 자아 존중감이 좋으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되게 친절하고 예의 있게,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남편한테 말할 때도 명령처럼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명령하고 막 이렇게 10시까지 들어와. 10시까지 들어오라고. 10시까지. 아, 귀신을 속여도 나는 못 속여. 그 대사에 귀신이 자주 등장하고 또 이제 퇴장하고 에? 이렇게. 근데 이제 자아 존중감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여보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서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와이프에게 명령하거나 애들에게 막 명령하기보다는 권유하거나 부탁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존감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숙한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익숙한 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어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색하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던 대로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과거와 나와 많이 봤던 방식,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색함을 조금 견디는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좀 말을 막 해요. 그러면 나도 안 그럴 것 같지만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말을 막 하는 게 편해요. 약간 무시하는 말투를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속은 아니야. 나 속은 정말 장난 아닌 여자야. 속정 완전 있어. 근데 사가지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표현하는 만큼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특별히 가족이 아니니까요. 내 부모나 그걸 이해해 주는 거지. 자식도 때로는 부모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연인이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에서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색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어색함을 견디려면 이런 모임들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라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인사라도 한번 하세요. 양옆에. 지금 여러분 어색하시죠? 지금 어색하시죠? 자, 제가 이거 느끼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어색하잖아. 엄청 어색하다고요 지금. 요런 느낌이 반복이 되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